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12시간 근무지만 사실 나는 매일 최소 15시간은 일합니다. 팬데믹 기간 나는 20 중반이었는데 화장장과 관련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병원은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정말 실망했어요. 정말. 우리는 한 번도 물러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팬데믹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산소를 마시며 일한 것을 모르시죠? 우리는 간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간호사가 일하고 받아야 할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게 과한 요구인가요? 중국 경제가 하락하고 재정이 긴축되면서 각지의 병원에서는 급여 삭감 바람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광주와 심천의 여러 3급 종합병원에서 의사들 수입이 30%나 감소하거나 심지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북경과 상해의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병원 급여 삭감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료 종사자들에 따르면 환자들의 의료보험금은 병원이 먼저 선지급합니다. 의료보험청에서는 이 돈을 바로 병원에 지급해야 하지만 중공정부의 재정이 긴축되면서 의료보험청이 병원에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점차 적자를 보게 되었고 급여 지급이 어려워졌습니다. 일부 병원은 심지어 전염병 기간 지급된 방역 보조금을 의료 종사자들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통상 공립병원 의료진의 급여는 기본급, 성과급, 수당 및 보조금 3가지로 구성됩니다. 심천의 급여 삭감은 주로 성과급을 낮춘 것입니다. 심천의 한 3급 종합병원 외과의사는 2024년 8월부터 급여 삭감이 시작되었으며 성과급이 50%나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수입은 주로 성과급여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달 기본급에서 우대보험과 주택 공적 자금이 공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천의 또 다른 3급 종합병원 의사도 병원 측이 각 과에 2025년부터 성과급을 삭감할 것이라고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급여 삭감 폭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심천이 다시 급여 인하의 선두에 섰습니다. 3년 전 심천은 먼저 교사들의 급여를 인하했었고 이번에는 의사들의 급여를 삭감했습니다. 이번 삭감 폭은 30%에서 50%에 달합니다. 성과 급여뿐만 아니라 기본 보장 급여까지 삭감됐습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삭감 폭도 큽니다. 어떤 의사들은 연봉이 20만 위안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급여 삭감 파동은 심천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심천의 한 의사는 글을 올리며 급여 삭감 바람은 북경, 상해, 광주, 심천 순으로 확산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단체 채팅방이 발칵 뒤집혔고 모두가 수입이 줄어든 것에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1만 6천 위안이 상한선인데 앞으로 어떻게 매달 2만 위안씩 되는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을까요? 이젠 정말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숨 지으며 이번 겨울은 정말 춥고 실망이 너무 큽니다. 이제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 부업의 길을 준비해 놓아야겠어요 라고 한탄했습니다. 블로그 소룡은 영상에서 한 간호사 친구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급여를 삭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러자 그녀는 우리 병원에서 급여를 삭감했어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급여 삭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내 기억 속에서 급여 인하는 보통 300위안 또는 500위안 정도 줄어드는 정도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300위안, 500위안 정도 줄어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어서 말하더라고요. 지금 나는 한 달에 2,700위안밖에 못 받게 됐어. 2,700위안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5선 도시에서도 2,700위안은 부족할 정도예요. 한 달 집세가 1,000위안이면 남은 돈은 1,700위안이죠. 진짜로 그 돈으로는 생활하기가 부족해요. 여자니까 옷도 사야 하고 화장품도 사야 하는데 이제 비싼 것은 살 엄두도 못 내게 됐어요. 한 달 1,700위안으로는 부족해요. 교통비, 식비, 생활비까지 합치면 정말 부족해요. 정말 부족할 거예요. 소룡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급여 삭감이 이렇게 심한데 당신 병원에서는 아무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그 친구는 처음 급여 삭감한다고 통보받았을 때 다들 난리가 났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 후 병원에서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보낸다며 하위권 단락제 제도를 도입했어요. 먼저 의사들부터 3급 치험을 치르게 했어요. 결국 몇몇 의사는 바로 해고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소령은 아마 그녀가 일하는 병원만의 특별한 경우일 수 있다며 대형 병원은 상황이 좀 나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다른 친구들, 공립 3급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결과 그들은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매달 급여가 반으로 줄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한 달에 4,000위안을 받았다면 지금은 한 달에 2,000위안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말 보너스도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예전 세대 사람들이 말하던 철밥통도 이제 철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든지 해고되거나 정리해고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무서워요. 지금 돈 벌기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광동에서 한 의사가 2023년 수입을 온라인에 공개했는데 총액은 46만 585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총 수입은 26만 2,316위안으로 비교해보니 무려 20만 위안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광주도 급여를 삭감했어요. 광주병원도 급여를 삭감했다고? 어느 병원인데? XX 병원이에요. 지금 병원 주임이 공지했다고 말했어요. 전체적으로 급여가 삭감될 예정인데 얼마나 삭감됐는지는 모른대요. 며칠 전 심천도 급여를 삭감했잖아요. 30% 삭감했대요. 내가 보기엔 만약 광주가 급여를 삭감하기 시작하면 줄어드는 폭이 더 크면 컸지 더 적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면 같을 수는 있죠. 지금 누가 아직도 의료 직종이 안정적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말하겠어요? 지금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병원도 지금 실직, 폐업, 임금 체불 등 온갖 문제를 다 겪고 있잖아요. 요즘 뉴스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이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는 걸 봤어요. 그렇죠? 많은 지역의 2급 공립병원들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급여를 체불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파산을 신청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심지어 공립의료기관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많은 의사가 향후 진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립의료기관을 떠나 독립적으로 일할지 아니면 민영의료기관으로 이직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퇴사를 고려하는 의사들에게 경솔하게 나오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위험이 너무 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퇴사하면 정말 위험해요. 지금 우리 민영의료기관도 살기 힘들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민영기관은 더 현실적이에요. 당신에게 진료할 장소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환자가 없으면 수입이 없어요. 그런 상황을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없을 거예요. 과거에는 병원이 가장 큰 의지처였지만 앞으로는 당신의 팬이나 환자들이야말로 가장 큰 의지처가 될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당신이 말할 때 자신감을 주는 보장이에요. 우리 의료구조, 특히 공립의료기관의 의사들은 만약 공립의료기관이라는 플랫폼을 떠나면 가치가 크게 떨어져요. 가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유형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 또 하나는 관리와 운영을 잘하고 풍부한 자원을 가진 유형의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가면 사실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반드시 이해해야 해요. 경쟁이 치열할수록, 그렇죠. 경쟁이 치열할수록 진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광주와 심천의 병원들이 급여를 삭감했으며 상해 역시 급여를 삭감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한 블로그 글 중 상해 의료 종사자들 사이에서 급여 삭감에 관한 논의에 한 의료 종사자는 자신의 직장은 급여 삭감 폭이 최소 15%에서 최대 80%까지라고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병원은 주 5일 근무를 주 6일 근무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토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해 황포구에서 일하는 한 의사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이 2급 종합병원인데 급여가 이미 3분의 1이 삭감됐고 2025년에는 더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모두가 급여 삭감과 임금 체불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많은 병원의 동료들이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들의 성과 급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예전에는 단위가 10,000위안이었는데 지금은 손에 쥐는 게 몇천 위안뿐이고 심지어 몇 달째 성과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병원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괴로워하고 있어요.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상해 2급 병원의 한 의사는 기자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은 이제 설날이나 명절 때 명절 보너스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근무하는 3급 또는 3급 이하 병원 시스템에서도 급여가 30% 정도 삭감된 곳이 많아요. 지금은 대체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모든 사람의 급여가 줄어들고 있어요. 병원도 급여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병원들이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아요. 이 블로그 부부는 둘 다 의사인데 두 사람 모두 급여가 삭감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제 수입 수준으로는 집 대출도 갚을 수 없어서 아내에게 돈을 빌려서 대출을 갚고 있어요. 제 아내가 일하는 곳은 2024년 초부터 30% 급여 삭감을 시행했어요. 우리 직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20% 급여 삭감됐어요. 한 주치의는 자신이 원래 매달 성과급여로 15,000위안을 받았으나 현재는 약 7,000위안으로 삭감돼 총 수입이 1만 위안 정도로 줄어들어 전체 수입이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북경의 유명한 동인병원도 급여 삭감이 발생했으며 성과급여는 50% 삭감되었고 야간 응급비용은 한 번에 130위안에서 65위안으로 일반 야간 근무수당은 90위안에서 45위안으로 삭감됐습니다. 이 블로그는 병원의 과도한 확장이 적자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급여 삭감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할게요. 병원의 급여 삭감은 시작에 불과하고 해고가 2025년의 핵심이 될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 많은 의료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거고 이미 여러 병원에서 해고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이후 2021년은 거의 모든 병원이 미친 듯이 확장 상태에 들어갔어요. 특히 종합병원과 한의원들이 많았죠. 프로젝트 수가 이전보다 1.5배로 증가했어요. 고층 건물들이 막 지어지고 대부분의 병원은 앞으로의 운영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에는 62.5%의 병원이 적자를 보고 있고 2025년에는 이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무리한 확장의 후유증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급여 삭감은 그 시작인 거죠. 블로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병원에서 부정적인 정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급여 삭감, 진료원 부족, 심지어 폐업하는 병원도 있어요. 이런 소식들을 보면 정말 불안하고 의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도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원래도 긴장 상태였는데 이제는 성과급, 산명시의 의료계약 정책 등이 더해져 의학을 배우기 위해 수십 년을 투자한 사람들이 받는 보상이 점점 줄어드는데 앞으로 누가 의학을 배우겠어요? 인구 10억 명이 넘는 대국에서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의사와 간호사는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1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블로거 비뇨외과 칠대부는 웨이보에 글을 올려 방역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병원 재무부서로부터 이미 지급된 2023년 국가의 코로나19 방역 보조금 15.36%가 이번 달 개인 보너스에서 직접 차감될 것이며 이후 병원이 이를 정부 지정 계좌로 일괄 송금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다. 전염병 기간 39도 이상의 고열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당나귀 몸에서 맷돌을 내리는 것은 당나귀를 죽이기 위한 것이다 라는 옛말이 생각난다고 말했습니다. 상해 청포병원 의사 진사는 해외 미디어에 비록 전염병은 끝났지만 전염병 기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핵산 검사에 매달리고 뜨거운 햇볕 속에서 핵산을 채취하며 밀폐된 방호복을 입고 얼마나 많은 의료진들이 열사병에 걸렸나요? 방방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의료진들이 얼마나 많이 감염됐고 또 얼마나 많은 의료진이 코로나19로 사망했나요? 전염병이 끝났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의료진들이 받았던 건 전염병 동안 힘들게 일하며 번 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사는 만약 이 돈까지 공제한다면 앞으로 누가 나서겠어요? 최근 병원에 오는 환자가 확실히 늘었고 많은 환자가 폐렴으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오고 있는데 이번 파동은 사망률이 코로나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 병원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의료진들에게 방호복도 지급하지 않으며 보건위원회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를 삭감하고 성과급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의료진의 의욕을 끌어낼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론은 대체로 이는 중국의 재정 상황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